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00만 명을 넘었는데 인구수를 대비해 계산해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지급입니다.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가 3,406명 폭증하면서 주내 누적 확진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7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10만 470명, 누적 사망자는 2,8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3,40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명 발생했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의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85명 늘어 9,972명, 사망자 174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83명 늘어 9,066명, 사망자 312명. 디켓 카운티의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08명 늘어 7,158명, 사망자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도미터의 오늘 오후 3시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306만 3,442명, 누적 사망자는 13만 3,4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사람 100명 중 1명꼴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셈입니다. 인구조사국이 미국의 전체 인구를 약 3억 2,9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누적 확진 환자가 300만 명이 넘어가면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택 대피령과 코로나19 봉쇄령 등 강도 높은 억제책으로 지난 4월 정점 이후 확진세가 꺾이는 듯 하더니 경제 재개가 가속화되고 연휴 기간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지난 4월의 정점 수준을 넘어 하루 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가 더 가파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확진 환자는 5만 584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유학생들은 팬데믹에 의해 대면 수업이 중지되고 기숙사에서 쫓겨났던 바 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수업만 들을 경우 미국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어제인 6일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비자도 취소할 것이라는 신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F1, M1 등의 유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수업을 수강해야 하며 온라인 수업은 하나 혹은 3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에 의해 봄과 여름 학기에 대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는 임시적으로 더 많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측은 이 임시 조치를 철회하고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이스 측은 만약 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면 유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한 개까지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온라인 수업을 한 개보다 더 많이 수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온라인 수업만을 듣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학교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교 중간에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에서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학교들과 유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위원회 에이스는 성명을 통해 해당 조치가 득보다는 실이 많은 끔찍한 결정이며 대학교들이 각기 다른 재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혼란만 불러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 측의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올 가을에 학교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고등교육 크로니클의 조사에 따르면 약 9%의 대학들이 전면 온라인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생 중 일부만 캠퍼스로 복귀시키고 수업은 여전히 온라인 위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CNBC는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4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만큼 해당 조치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1일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플로리다주가 8월에 다시 학교 문을 열도록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교육국장 리처드 코코러는 지난 6일 주내 모든 학교가 주당 최소 5일간 모든 학생을 받도록 문을 열라는 내용의 비상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가을 개학 명령에 일부 교사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지사와 국장이 학생과 교사, 교직원의 안전보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가을에는 학교가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게시한 바 있으며 코코런 플로리다 교육국장은 가을 개학 비상명령을 내린 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트윗을 리트윗한 바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온라인을 통해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측은 8월 5일 2020-2021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해 7월 10일까지 학교에 통보하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 측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학군별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미우호협회가 한국전 참전용사기념 오찬 행사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당초 행사 규모보다 축소해 진행하거나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스티븐 기자입니다. 한미우호협회가 오늘 27일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오찬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740여 명의 조지아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전몰용사를 추모하고 생존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전이 발발한 지 70년을 맞는 해여서 그 의미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는 달리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헌화식 대신 최소 인원을 초대 오찬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한미우호협회는 한미 양국 관계 개선과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설립됐으며 매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헌화식과 이민자 영웅 수상자 선정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의회와 유엔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미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탈퇴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밥 메넴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의회는 대통령으로부터 WHO 공식 탈퇴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절차에 따라 미국은 특정 단체를 탈퇴하기 1년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WHO가 지나치게 중국 편향적이라며 개혁을 요구했으며 지난 5월 말에는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